자, 이거는 이 좀 뭐랄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해. 어려운 건 아닌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상 그 나중에 뭐 문과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이과면 나중에 미적분을 넘어갈 텐데 미적분 할 때도 보면 보통 사인 법칙도 쓰긴 하는데 코사인 법칙이 훨씬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코사인 법칙 쪽으로 많이 가는가 이런 것도 살짝 조금만 얘기할 거고 이제 요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살짝 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봅시다. 얘가 5, 6 뭐 이렇게 5하고 6하고 내 의도했던 게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리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요 정도 길이가 대충 될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잠깐만 A가 누구야? 여기가 A여야 되고 B가 여기고 C가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했을 때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는 하면은 이 문제를 딱 보면 뭐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는 하면 뭘 써야 되죠?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 알겠죠 아마? 그렇죠. 자 사인 법칙 써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인 A는 뭐 2R분의 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할 거거든요. 어쨌든 얘는 이런 겁니다. 했을 때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정도까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혹시 맨 첫 페이지에서 문제가 쉽게 내다 보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세 개를 혹시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갑자기 피타고라스가 성립한가? 이러면은 이제 작은 거 제일 짧은 게 이게 루트 13 그 다음에 5고 그 다음 6이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거 작은 거 두 개 제곱의 합 한 거가 큰 거랑 같은가 이걸 보는 거지. 물론 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맞으면 성립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게 이렇게 됐겠죠. 루트 13에 5에 6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빗변의 길이가 그냥 지름 아니에요? 빗변의 길이가 지름? 얘가 지름이죠. 얘가 지름이니까 바로 그냥 문제에서 반지름은 답이 3 나오겠죠. 반지름은 3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피타고라스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고 자 되는가 보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코사인 법칙이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 값은 바로 알아낼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 보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 했죠. 제가 코사인 법칙 정리했을 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은 세변의 길이를 알 때랑 두 변과 끼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으면은 코사인 법칙 쓰는 거다. 얘도 나왔죠. 근데 얘는 이제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거 ABC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자. ABC 하는데 C로 하겠습니다. C. C 해서 C는 C. 요게 낫겠다. 네. 그래서 C로 해서 자 그러면 코사인 C는 공식은 자 5의 제곱 아니지 2 곱하기 5 곱하기 6 해서 얘가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루트 1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10의 60 분의 25 더하기 36 하면은 25에 36 하면은 61 빼기 13이니까 얘는 60분의 48이죠. 48. 그러면 얘가 6으로 나누면 12로 나니까 5분의 4. 얘가 5분의 4네요. 코사인 C가 5분의 4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C가 5분의 4면 우리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5분의 4. 그러면 얘가 3이라서 C 하면 뭔지 알죠? 코사인을 알면 사인 같은 거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5분의 4니까 사인은 5분의 3이다. 사인 C는 5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답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사인 C는 2R분의 C인데 요거가 얘가 5분의 3이잖아. 근데 2R 모르고 C 길이가 뭐예요? 루트 13이죠. 루트 1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산하면 R은 어떻게 되냐면 6분의 5 루트 13 이라는 결과가 이거 계산하면 그냥 빨리 계산한 거예요. 6분의 R 올리고 3 내리면 6이고 5 올리면은 루트 15 5 루트 13 해서
6분의 5로 줍시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이 좋은 이유는 코사인 법칙은 삼각함수 값을 하나를 딱 코사인 값을 딱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코사인 값을 이용하면은 사인 값도 구하고 사실 탄젠트까지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그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하나 알려주는 거 요거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을 하나 찾을 수 있는, 얘도 사실 내가 C만 한 거지 코사인 B도 찾을 수 있고 코사인 A도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코사인 법칙에서 쓰면 좋은 이유는 이 모든 각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알려주는 정보가 엄청 큰 거예요. 큰 거. 알죠? 사인 법칙도 알려주는 게 많지만 얘는 좀 뭐랄까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얘가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으로 그렇군요. 제 약간 개인적이란 의견이랄까? 코사인 법칙이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뭐 요 정도 얘기고 정리해 보시고 어려울 건 없으니까. 네, 아무튼 근데 이 문제 그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문제에서 외접음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 써야 되잖아.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사인 법칙 쓰려면 사인을 보통 알아야 돼. 근데 사인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방금 말했던 코사인 법칙의 장점은 모든 삼각함수 값을 알려주니까 사인 바로 못 갈 때는 코사인 법칙을 거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 많이 쓴다 라고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보니까 A 1은 3, 얘는 좀 쉬운 거 넣어놨거든요. 뭐냐면 요거 AN 플러스 1 빼기 AN은 2다. 이거가 뭔지 알까요? 이거 그대로 보면서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AN 넘기면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하고. 얘가 그건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제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제 마지막 귀납법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면은 얘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첫 번째 항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계식을 주건 이전 항과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단 말이야. 알려주는데 이때 제가 뭐라 했었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 등차 수열,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거 넘기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거랑 이거 등차 중앙 E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거랑 두 번째로 등비 수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이거랑 등비 중앙은 AN 플러스 1의 제곱, 중간 거의 제곱은 양쪽 거에 곱한 거, 이거랑 그리고 세 번째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FN n에 대한 식을 더한 거, 마지막에 4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던데, 자 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n에 대한 식 곱하는 거. 이거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 배워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아닐 때, 알려준 준 관계식이 문제의 관계식이 얘네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직접 대입해서 규칙성 이렇게 가야 돼요. 직접 대입해서 규칙성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최근에도 몇 번 정리를 계속 했었죠. 이거 좀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꾸 배운 거 말고 조금만 모양 모르면 처음 보는 거 나오면 자꾸 그냥 모르겠다고만 그래가지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직접 대입해서 규칙성이라고요. 안 배운 거니까. 어쨌든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얘는 쉬운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요. 얘는 AN 일반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2잖아. n-1에 공비 2 이렇게 나오죠. AN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SN 나왔지. SN은 어떻게 되죠? SN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n항까지 합이니까 2a에 더하기 n-1의 d 이거죠. 그러면 얘가 2분의 n에 계산하면 2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하면 2 약분해서 n에 n 플러스 2 이렇게. SN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게, 자, 이거를 SN을 구했고 SN은 nn 플러스 2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n은 1부터 10까지 SN분의 1인데 얘는 이거 진짜 근데 많이 얘기했죠. 이것도 모른다고 계속 뭐라 했잖아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거 뭡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면은 뭐예요 이게? 딱 말로 나오나 이거? 부분분수인 거 아닙니까? 부분분수? 이 딱 부분분수라는 말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자, 부분분수는 뭐였냐면 AB분의 C는 B 빼기 A분의 C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얘가 보니까 부분분수고, 부분분수는 언제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냐면 분모가 뭐죠? 두 식의 곱 이렇게 생겼을 때 부분분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분의 1에 이게 분모의 이유고 있어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가 2가 되는 거 알겠나? b n 플러스 2 빼기 a n b 빼기 a 하면은 2잖아. 그래서 분모에 2가 생기고 c는 어차피 1이야. 얘는 c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렇게 하고 1부터 10까지 넣는다는 거죠. 2분의 1이 앞에 있는 겁니다. 2분의 1이 앞에 있고 괄호는 그냥 크게 묶어서 보면은 1 대입하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 해서 10 대입하면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겁니다. 그러면 쭉 더하면은 얘는 두 칸 넘어가서 하는, 두 칸 넘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위에가 얼마가 남겠습니까? 여기가 위에 마이너스 11분의 1 있고 얘랑 연결돼 있던 마이너스 1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더하는 거잖아. 다 계산하면 결과가 2분의 1이 앞에 있고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1분의 1 빼기 12분의 1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 그래서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통분해서 계산해서 분자분모 더하면은 그래가지고 답의 숫자들이 좀 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거 11 분모 11이랑 분모 10이랑 막 통분해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좀 분모가 크기 때문에 답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계산 잘 해보시면 돼요. 통분하면 얼마? 231이지. 231에 6, 11 60, 66이니까 아닌데? 얼마? 132? 네, 132에 2 곱하니까 264. 분모가 264.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해보시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네, 이렇게까지. 자.